한국에 그 미국의 지구에서 거기죠. 거기 있는 연구소인데 거기는 뭐로 유명하냐면요. 트리니티 시간이라 해서 핵폭탄을 만든. 여러분들 핵폭탄 이거 잠깐만 해드리면 핵폭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연쇄 반응이에요. 한번 붕괴가 벌어지면 그 붕괴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쇄 반응이 벌어지고 그 연쇄 반응을 이용하는 게 핵폭탄이에요. 실질적으로 핵폭탄을 사용을 했는데 어디 사용했냐면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일주일 간격으로 2번을 쐈어요. 그래서 일본 왕이 이게 도대체 뭐냐? 뭔가 터졌는데 도시 하나가 통째로 다 폭발해서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항복을 하지 않으면 그 당시 정보국을 통해 보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7, 8개를 더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버려두면 이제 동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멸망을 하니까 첫 번째 맞았을 때 항복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나가사키 맞은 다음에 바로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독립이 그 바람에 물론 우리 안중근 의사부터 많은 독립운동자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결정적으로 우리 민족이 독립이 된 거는 원자폭탄 힘이 크죠. 그 원자폭탄인데 거기서 일하시던 분이고 저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자폭탄이 터지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중성기자가 쏟아져요. 그걸 알고 연구소 소장님을 찾아갑니다. 소장님, 저 이제 평화도 찾아왔고 그래서 평화로운 연구 중에 하나가 중성기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꼭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울이라는 분이 중성기자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물리학이 이해가 다르니까 이걸 발견해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원자탄을 쏘면 거기서 중성기자가 쏟아나오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계획은 이겁니다. 계획은 뭐냐? 30m 탑을 만들고요. 원자탄을 매달고 빵 터트려요. 터트리는데 여기에 원자탄에서 나온 중성기자가 쏟아지니까 그 중성기자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고 그 카메라를 자연학화시켜요. 왜 자연학화시키냐면요. 원자탄을 터트리면 땅이 다 흔들리거든요. 땅이 흔들리는데 그때 요걸 딱 끊어요. 가위로. 딱 끊으면 자연학화하죠. 자연학화하면 땅이 흔들려도 검출기는 그대로 나타나니까 밑에서 스폰지를 싹 받으면 지각이 다 흔든다면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던 신호를 잡을 수 있으니까 중성기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원자탄 하나만 쏴주십시오. 연구소장이 더 웃긴데요. 그럼 하나 쏘게. 저 시대는요, 50년대인데, 그러니까 45년에 2개 쏴봤고, 여러 개 실험을 했고요. 계속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50년대에는 원자탄을 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환경적인 오염이라든지 건강에 이런 신경을 안 썼을 때예요. 중성기자 발견을 하는 걸 쏠 수 있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됐냐면, 여러분들 늦게 터지는 원자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요, 원자탄하고 원리가 똑같은데 단지 연쇄 반응이 못 일어나도록 중성자의 개수를 줄여줘요. 그래서 사실은 원자로라는 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고요. 이 원자로는 늦게 터지는 원자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한 번에 사진 찍는 것보다 원자로를 펴놓고 오래 사진을 찍으면 된다. 노출 타임을 기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성기자가 벌어지면 아까 얘기했죠. 중성기자가 양성자 때리고 양전자가 발생하고 중성자가 발생해요. 그리고 우리가 역베타 붕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양전자는 전자를 만나서 번쩍번쩍 하는 신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좀 이따 다른 핵에 부딪히면서 지직 하고 신호를 내요. 그러니까 중성기자 신호는 굉장히 특이한데 중성기자가 양성자 때리면 번쩍번쩍 이런 신호가 납니다. 다른 반응은 그런 게 안 나요. 그래서 번쩍번쩍 지식을 찾으면 중성기자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분들이 그 정치를 만들었고요. 저기 그리 마이너스 미분이 포함이거든요. 여기 보면 영어로 되어 있지만 프로젝트 폴터가이스트라는 말은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폴터가이스트는 이제 유령 탐험대죠. 유령 탐험대를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반나 실험이라고 이게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면 핵실험 장소가 있고 거기다 건축을 만들었고 그리고 뭐 번쩍번쩍 지지직 번쩍번쩍 지지직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그걸 찾아서 충분히 그 벌어진 사건의 개수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 포환이 처음에 중성기자가 있을까고 얘기했던 파울리한테 저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발견됐다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이제 태양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태양이 되게 뜨겁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태양을 그러니까 물리학을 모를 때는, 우리가 핵물리를 모를 때는 태양이 왜 타는지 자체가 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심의 대상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태양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태양 상수는 1m, 2m 되는 걸 여름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철판을 들고 있으면 엄청나게 뜨거워져요. 어쨌든 얼마 정도 되냐면 1400와트 정도 돼요. 1400와트는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전열기하고 비슷할 정도로 태양이 셉니다. 자, 1400와트가 1m 제곱이니까 그거를 혹시 저기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의 아시는 분? 우리 어린이들 들어갔어요? 얼마? 1억 5천만 킬로미터. 엄청나게 크죠?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4파이아 제곱해서 부표면을 하게 되면 태양의 총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출력을. 태양의 출력을 계산해 보면 첫 번째 가정, 얘는 모두 다 휘발유다. 휘발유 아무리 태워도 그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화학자들이 생각을 해도 태양의 에너지를 설명할 방법은 없었어요. 태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단 핵융합이 벌어지는데요. 조금 어렵지만 이런 양성자가 양성자 중 한 놈이 중성자로 바뀌고요. 중성자가 양성자가 붙어서 중양성자라는 얘기예요. 중양성자가 다시 한번 양성자 두 개가 맞으면 헬륨이 돼요. 헬륨이 헬륨끼리 붙이면 소위 헬륨4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이 되고 에너지를 내요. 그걸 다 수식을 써보면 다 배울 수 있어요. 다 써보면 4개의 양성자가 들어가서 헬륨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때마다 자그마치 26m이라는 거대한 에너지가 나와요. 뭐 때문에 E = mc 제곱, 질량 차도. 얘 4개의 질량보다 얘가 가볍거든요. 그래서 그 질량 차만큼 에너지가 나오고, 그렇게 설명하면 태양의 거대한 에너지가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게 태양이 빛나는 거고, 이거를 계산했던 분이 이제 왼쪽에 있는 마콜이라는 이론 물리학자고, 그 태양에서 나온 중성자 개수를 센 사람이 이제 레이 데이비스라는 분이에요. 얼마나 많이 나오냐? 지금 한번 세볼게요. 초당 200, 000, 000, 000, 000 세기 힘들어요. 왜냐면 대학교 나온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단 1000해 정도. 그거를 큰 면적이니까 지구의 센티미터 제곱으로 계산해 보면 약 700억 개 정도. 손톱만한데 700억 개 정도. 아까 제가 1000억 개라고 얘기한 게 바로 건데요. 이걸 계산해 보면 이 정도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중성미자를 이제 세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폼테크로그인데, 그게 물탱크에다가 클로라이드를 집어넣고, 즉 소금물이죠.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는 세탁소에서 쓰는 물을 집어넣고 중성미자들이 아르곤이 나오니까 아르곤이 꼬락꼬락 올라오는 놈을 양을 재면 중성미자 양을 잴 수 있어요. 재봤더니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1970년,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에요. 1970년도부터 세보니까 여기 1개, 2개, 3개, 6개라는 건 꼭 개가 아니고요, 특별한 단위예요. 솔라 뉴트론 유닛이라는 얘기인데, 워낙 중성미자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10에 36개의 원소가 있을 때 한 번 나오는 걸 1SN이라고 불러요. 서울대학교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건 1970년부터 1994년까지 24년을 실험을 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 이론치고요. 실험치는 정확히 빨간색이에요. 둘이 안 맞죠? 이론하고 실험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론하고 실험이 안 맞는 게 아니라 24년 동안 실험을 하는데 월급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실험 장치 하나를 만들어 놓고 중성미자 몇 개 나오나 잘 이러고 있는데 매달 월급이 들어와요. 매달 월급.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저분은 사실은 제가 브루케이블 연구소에 있을 때 저는 3층을 쓰고 있었고 저분은 2층을 계셨는데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아마 이 전부를 갈거나 무슨 망가진 게 휴즈 갈고 이런 할아버지인 줄 알고 별 인사를 안 했어요. 나는 참신한 박사고 저 할아버지는 여기 건물 메인테너스 하시는 분인 줄 알아서 우리 인사를 안 했는데 어느 날 막 2층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던 친구한테 마크 레이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2층이 왜 이렇게 시끄러웠더니 레이가 노벨상 받았어. 누군데? 그 2층 할아버지, 그분이 평생을 중성미자 세기만 하신 분이잖아. 그걸 노벨상 받았어요.
누군데?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이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그래서 이제 막 내려가 봤는데, 이미 이제 그때 안 계셨고, 한 몇 달 뒤에 오면 꼭 사인을 받아야지. 왜냐면 제가 바로 같은 건물에 있었으니까. 근데 안 오셨어요. 왜냐면 이제 또 결별상 받으시고 또 사모님하고 여행 다니시면서 결국 제가 그렇게 떠날 때까지 못 만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봤지만 이론으로 계산한 중성미자 양하고 실제로 저기서 측정한 중성미자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태양의 미스테리가 있어요. 이 미스테리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카멜레온인데 이 얘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남성하고 여성 얘기를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남성 여성 얘기하면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데 휩쓸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가장 좋은 이유 같아요. 우리가 남성성 여성성을 결정하는 건 보통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남성과 여성의 몸에는 섞여 들어있어요. 사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으면 여성성이 생기고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남성성이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면 호르몬이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성성을 갖게 되고 여자들은 남성성이 생겨나고 그래서 서로 그 여성성과 남성성이 바뀌는데 바로 중성미자가 중성미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성미자 두 개가 있는데 얘가 1번 중성미자, 2번 중성미자의 양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중성미자와 무연 중성미자가 진동을 하는 거죠. 서로. 이게 맥로리 현상인데 즉 뭐냐면 우리가 맥로리 현상 벌어지듯이 처음에 우리가 전자 중성미자가 태양에서 출발하더라도 지나가면서 무연 중성미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자 중성미자로 바뀌니까 우리가 검출이 어디다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자 중성미자 측정을 하면 양이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양 중성미자 사라지는 이유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처음 출발했던 태양 중성미자에서 그러니까 전자 중성미자가 핵융합이 생기는데 날라오면서 세 가지로 바뀌면서 지구에 도착하면 3분의 1만 도착해요. 그래서 이걸 측정했던 실험이 이제 그 고시바 실험인데요.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일본에 가면 카미오칸데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 보면 물탱크가 있는데 커다란 물이 16m 되는 데다가 물을 채우고 여기 보면 광증배가 카메라를 1000개를 달아가지고 물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측정하는 실험이 있어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광카메라예요. 이게 다 광카메라고 여기는 고시바 박사님이 그 보트를 타고 저 물탱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저 물탱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는 양성자가 분비한다고 그걸 찾으라 해서 그건 안 보였고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되게 이제 이 할아버지는 운이 좋았던 게 초신성 아시죠? 슈퍼노바. 초신성이 터진 건 1604년에 케플러 초신성이 우리 은하 쪽에서 터져요. 그로부터 한 400년 지나서 터진 거니까 우리 1987년 초신성이 터졌거든요. 그걸 1987A라고 불러요. 이제 터진 우리 전날 사진이고 터진 다음날 사진. 초신성이 터지면 아까 원자폭탄 소리가 똑같이 중성미자가 지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고시바가 만들었던 그 물탱크 안에 중성미자가 다다다다다닥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초신성을 발견한 천문학자들이 다음과 식이래요. 남반구 하늘에 초신성이 터졌다. 그 얘기를 이제 신문에 냈더니 아까 그 이론 물리학자죠. 그 이론 물리학 박보이람들이 왜 초신성이 터졌어? 그럼 분명히 중성미자가 생겼었고 중성미자가 지구에 도착했어. 그러니까 우리 그 중성미자 검출기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 연락을 해보고 카나다에 연락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고시바가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 포스닥들한테 야 어제 초신성이 터졌다는데 우리 검출기로 잡힌 게 있나 봐. 그때 있었던 연구자는 뭐냐면 어제 이런 시그널이 잡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워야 되나 말아야 근데 이제 고시바 선생님이 와가지고 초신성 터졌으니까 시그널이 있을까요? 사실은요 제가 걱정했는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밝혀서 정말 중성미자가 도착을 했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타임즈 CEO고 노벨상을 받고는 자 노벨상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봤지만 일본 정부가 야 저 물탱크 요거는 1000톤짜리인데 더 큰 거죠. 아까가 상대가 안 되죠. 40m 되는 탱크를 져서 두 번째 노벨상 카미오칸데다가 설치하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중성기자가 입자를 만들면 그 입자가 광속도가 더 빨리 달려요. 그럼 체고 복사라는 게 나오고 그 빛이 파란색 빛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 가면 빛이 파란 이유가 체력 복사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보면 중성기자가 날라오면 중성기자가 전자를 만들거나 물로 만들고 그게 샤워를 만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사진을 찍습니다. 저 원기둥을 찾으면 중성기자가 하나 발견되거든요. 왜냐면 땅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걸 카운트해가지고 중성기자가 셉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2010년에 왼쪽에 계신 분이 노벨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실은 그 도스카 이로치라는 분이 저 실험을 계획을 하고 했지만 그 실험으로는 우리가 가져다 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15년도 노벨상 두 번째 얘기인데 허버트 체인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안한 분인데 이분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중성기자가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날라오면서 전자가 유온 중성기자, 타워 조절이 바뀌니까 세 가지를 다 잡으면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다 잡기 위해서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세 개와 다 충돌하는 중성기자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헤비워터, 중수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중수는 왜 그러냐면 중수는 그 안에 산소도 들어있고 수소도 들어있는데 수소에 들어있는 이 수소가 H2O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걸 D2O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수소에 들어있는 게 중수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다 들어있는 거죠. 중수. 그 중수를 사용하면 세 가지 다 잡는데 어느 정도 크게 만들었냐면 이게 이제 캐나다 지하고요. 보면 정말 1000톤의 중수를 근데 중수 잠깐 여기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뭐라 적혔어요? 1리터에 30에서 40만 원. 근데 1000톤이 필요해요. 1000톤이면 30만 원 곱하기 1000만이고 3천억 원이에요. 3천억 원의 중수가 필요한 실험이니까 허버트슨이 아마 그게 고민돼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백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그 뒤에 이거 기가 막히나 얘기했는데 중수만 보면 되잖아요. 그 중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월성에 가면 월성에 가면 중수로라고 있어요. 월성